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이 귀한 지혜를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했으며 인생을 보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앱을 다운로드하며 결국 다 읽지도 못할 자기계발서를 사들입니다. 그저 행동만 바로잡으면 언젠가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동은 수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본체가 숨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쩌다 한 번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에 의해 조각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대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심과 희망, 후회와 목표로 가득했던 그 내면의 목소리들. 그것은 결코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속삭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나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해준다면 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듣고 결국 그 이야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리더가 될 자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남다른 열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미루며 뒤로 물러서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리더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써내려간 이야기의 감옥에 갇혀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행동은 그 각본을 따라갑니다.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기에 작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나에게는 충분히 이끌어갈 힘이 있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회의 시간에 더 자주 손을 들며 작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란 마치 바위 밑에 숨겨져 있거나 금고 안에 잠겨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매 순간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로, 예술가로, 혹은 혁신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증거도 없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기에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회피를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늘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토양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감사함이든 분노든 희망이든 당신이 계속해서 물을 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들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당신을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젊은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정했습니다. 거의 항상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연설하는 기술이나 무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규정하고 받아들여 버린 그 생각이요. 낡은 사고방식 위에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사고방식 위에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립적인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도만 방향이 틀어져도 오늘 당장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멀리 걸어간 후에는 당신이 원했던 목적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그 일도입니다. 사소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실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주문을 외우고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위선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현실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조차도 가능한 것,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전이란 세상이 당신의 성공을 목격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 예행 연습을 시작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비전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마다 당신은 정체성의 기초에 벽돌을 한 장씩 더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비전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동부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연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가? 만약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거짓으로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행동들은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핵심을 다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머릿속의 각본을 바꾸자 당신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새로운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은 수동적입니다. 그저 좋은 생각처럼 마음속을 떠다닐 뿐 무게가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반면에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붙들고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과 일치하도록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흐릿하고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될 때 그것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믿음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한 발은 목표를 향해 내딛고 다른 한 발은 안전지대에 남겨둔 채 전부 거는 건 위험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것저것 찔러보기만 합니다. 시도는 해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희망은 연약합니다. 작은 저항에도 쉽게 흔들리고 물러섭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집중된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믿는 이유이며 나는 기꺼이 내 삶 전체를 이 믿음에 맞추어 살아갈 것이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이죠. 만약 당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기회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늘 뒤처져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좇느라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찾아 헤맬 것이고 결국엔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어려운 과제를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할 허락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집중된 믿음은 당신이 그저 버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선택하게 도와줍니다. 한 창업가는 수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지지자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했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잘 풀리기를 바랐다거나 대박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모든 결정을 이끄는 중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 문이 열리기 전에, 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령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다 해도 나는 본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명확함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야 자신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집중된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하나의 사명을 믿게 되면 당신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헛된 노력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성과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치웠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어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믿음이 나를 더 용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생기 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가? 만약 당신의 믿음 체계가 그저 안전하게 머무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작은 존재로 남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삶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중된 믿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중심을 주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좇지 않기 때문에 실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번이고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눈앞의 결과보다 더 큰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결심에 불을 지피는 믿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믿음을 집의 뼈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대가 약하면 아무리 페인트를 아름답게 칠해도 그 집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뼈대가 튼튼하면 거센 폭풍우도 그 집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집중된 믿음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뼈대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사명을 굳건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 뼈대가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또 하나의 숨겨진 선물입니다. 믿음은 전염됩니다. 사람들은 명확함에 끌립니다. 확신을 따릅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일치에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하고 단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사람들에게 신뢰할 무언가를 줍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작은 거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면 당신은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완벽하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믿음에 대한 의도가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믿음을 반영할수록 당신의 현실은 한때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하도록 변해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신이 매일, 매 순간 내리는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진 진짜 비용을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기분 나쁜 하루를 더 망치는 것, 짜증나고 불편한 감정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부정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부정성은 단순히 한순간을 망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을, 그리고 미래를 보는 방식을 교묘하게 뒤틀어버립니다. 최악인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적이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잠재력, 그리고 명확함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매일 실패에 대한 생각을 즐기면서 정작 중요할 때 자신감을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영감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의심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과 반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가장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을 뿐입니다. 부정성은 익숙하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삶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바로 그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설득합니다. 기다리라고, 뒤로 물러서라고,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논리라는 옷으로 포장합니다. 애써봐야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미 다른 누군가가 더 잘 해냈어. 이런 것들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지시입니다. 부정성은 결코 나는 당신을 파괴하러 왔어 라고 말하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냉소와 비판,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당신이 세상을 보는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필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각입니다. 이 생각이 과연 나에게 유용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용기입니다. 사실인가? 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실이지만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당신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장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환경이나 과거 혹은 성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일어난 일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피드백을 실패로 볼 수도 성장의 연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재앙으로 볼 수도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문제로 볼 수도 성장으로 가는 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미래를 빚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의심으로 가득한 삶을 수확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삶이 쉽다고 거짓말하는 맹독성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 대신 당신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잡초들 옆에 다른 무엇을 함께 심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심을지에 대해 더 의도적일수록 잡초가 자라날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당신을 대신해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비전 위에, 의심이 아닌 희망 위에 세워진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성장하며 중요한 것에 기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함의 부족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목록의 항목들을 지워나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혼란에 대한 해답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명확함이 없는 생산성은 의미 없는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공허하게 만듭니다. 명확함이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끝내야 할 과업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싶은 이야기의 큰 그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명확할 때 당신의 행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흐릿할 때 당신의 행동은 그저 반응적이 됩니다. 원칙이 아닌 압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종종 분주함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명확함은 혼돈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명확함은 당신의 생각과 같이 그리고 행동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느끼는 조용한 자신감이자 평화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모든 성공을 거두고도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 목록에 뛰어들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목표를 좇고 자동 조종장치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잘못된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명확함은 당신의 행동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해야 할 텐데를 반드시 해야만 해로 바꿉니다. 아마도를 절대 아니요 또는 물론 예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호함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해질 때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와 자기인식을 통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믿는 삶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물려받은 삶에서 살아남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요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비됩니다. 명확함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해 답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물, 당신의 성과, 당신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당신에게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확함은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의 원칙, 목적,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명확한 사고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할 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압도당한 느낌이 든다면 그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침반을 가지게 되면 지도는 덜 중요해집니다. 모든 단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의 올바른 한 걸음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한 걸음을 성급함이 아닌 성찰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섬광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복 속에서 찾아옵니다. 작고 일관된 생각들이 시간을 두고 반복되어 마침내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가 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가장 귀 기울이는 목소리에 의해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반대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힘을 실어주는 생각 역시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뇌에게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믿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생각들을 꾸준히 마음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건축가가 집의 기초를 선택하듯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당신의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건설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즉각적인 기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당신의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변화는 눈에 보이기 훨씬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역기를 들었을 때 근육이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생각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적이죠. 하지만 일관된 생각은 전략적입니다. 허락이나 특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헌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뇌에게 이것이 바로 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상기시켜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모든 행위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직함이나 한순간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로부터 옵니다.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당신이 더 이상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생각과 정체성이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주저하는 것을 멈춥니다.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기에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통해 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취하는 행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하는 행동은 당신이 신뢰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